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관점은 주식 투자는 곧 인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오한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투자는 반인성적인 것이다, 인성의 약점을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다와 같은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이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패배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리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인성적 약점에 좌우되는 것이죠. 그들은 충분한 기술적 분석 방법을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변동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성의 약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투자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들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투자 여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 계좌의 함정. 먼저 생생한 예시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오늘 시험에 보러 화려한 카지노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이 좋아서 금방 또 다른 100만 원을 땄습니다. 이때 당신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은 처음 가져온 100만 원을 따로 떼어놓으며 이건 내 피땀 어린 돈이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도박판에서 승부를 벌이죠. 그들은 이 돈을 공짜로 생긴 돈이라 여기며 다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듣기에는 꽤 일리가 있어 보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심리는 정확히 인성의 비이성적인 부분을 반영합니다. 돈이 어떻게 생겼든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당신이 200만 원을 모두 가지고 카지노를 나간다면 그 돈들은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심리 계좌 멘털 어카운팅 개념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돈을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고 대하는 방식도 달리합니다. 이런 행위는 투자에서 매우 보편적이며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 배경에는 인성의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돈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반면 힘들게 번 돈은 유독 조심스러워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심리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행동재무학이 밝히는 투자 오해. 다음으로 언급할 중요한 학문은 행동재무학입니다. 이는 심리학, 특히 행동과학 이론을 금융학에 융합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비이성적인 행위와 의사결정 규칙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학문입니다. 일상적인 투자에서 우리의 많은 심리와 결정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몇 가지 오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1. 자기기만 메커니즘.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기만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사실의 진상을 왜곡하고 미화하며 심지어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가 특정 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주식은 업계 1위고 테마가 좋고 실적이 우수하며 PER도 낮고 정책적 지원까지 받는다. 미래가 밝고 정말 최고다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듣기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로 그런 호재 요인들을 깊이 있게 연구했을까요? 정책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했을까요? 이런 요인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잠재적 위험과 부정적 요인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기만 행위입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매수한 주식이 크게 하락할 때 많은 이가 외부 요인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세력이 주가를 누른다거나
친구가 잘못 추천했다거나 증권 전문가, 증권거래위원회, 심지어 별과 달을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악재 해소가 호재다라고 말하고 폭락장이 오면 매도하지 못한 채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오랫동안 물려있는 주식을 보며 나는 워런 버핏씨 같이 투자를 하는 중이다라고 자위하기도 하죠. 이런 자기 기만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전략 수정을 방해하여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2. 처분 효과. 처분 효과 디스퍼지션 이펙트는 행동재무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하락하는 주식은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익 앞에서는 확정 짓고 싶어 하는 확정 이익 선호 경향이 있는 반면 손실 앞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시장이 반등해 손실을 만회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식 수익이 나면 얼른 팔아 안심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설마 다시 오르겠지 하며 계속 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시장은 당신의 기대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실 중인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손해를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매매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보시나요? 아니면 개별 종목의 수익을 보시나요? 사실 어떤 종목에서 번 돈이든 잃은 돈이든 다 같은 돈입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전체 수익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에 집착합니다. 손실난 종목은 팔기 싫어 반등을 기다리고 수익난 종목은 얼른 팔아버립니다. 물론 이 사례가 무조건 손실나면 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는 인류가 긴 진화 과정 중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른 심리적 균형 본능이기도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희망으로 자신을 격려하며 버텼기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손실을 안고 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희망의 투영인 셈입니다. 3. 단내림 효과 앵커링 심리. 단내림 효과 앵커링 이펙트는 사물을 판단할 때 첫인상에 지배받기 쉬운 현상을 말합니다. 배에서 내린 닻이 해저에 박혀 배를 고정하듯 사람의 사고가 고정되는 것이죠. 성어로 표현하면 선입견입니다. 생활 속 예시를 들어보죠. 25살 때 소위 엄친아와 사귀었던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 이유로 결별했지만 이후 남자친구를 찾을 때마다 그 엄친아와 비교합니다. 그때 그렇게 조건 좋은 사람도 안 만났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최소한 그보다 못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죠. 그녀는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현실은 보지 못한 채 25살 때 내린 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도 앵커링 효과는 흔합니다. 지수가 5100포인트일 때 팔지 못했는데 4900포인트로 떨어지면 아까워서 못 팝니다. 속으로는 다시 5100포인트가 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4500포인트가 되면 4700포인트에 닻이 내리고 4000포인트가 되면 4200포인트에 닻이 내립니다. 계속 하락하는 내내 미련 때문에 닻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폭락장에서 개미들이 멍하니 있다가 대응력을 상실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어 예전에 닻을 내렸던 지점 근처에 오면 그제야 허겁지겁 손절을 감행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가격에 묶여 현재의 시장 상황과 미래의 추세를 무시하곤 합니다. 4. 양대 효과. 양대 효과 어드 비헤이비어는 투자 집단 내에서 개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살 때 사고, 남이 팔 때 파는 것이죠.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응집되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를 때는 자신만만하게 벌떼처럼 몰려들고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 심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앞다투어 탈출합니다. 2007년 중국 증시의 열풍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이미 PER이 너무 높다며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00포인트까지 치솟자 탐욕에 눈먼 투자자들은 경고하는 이들을 기울하며 조롱했습니다.
6,000포인트를 넘어서자 많은 이가 1만 포인트 시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실물 경제가 증시의 과도한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자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급락장에서 개미들은 다시 양떼 효과를 보이며 주식을 투매했습니다. 심지어 지수가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평균 PER이 15배 수준이 되었는데도 무서워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부화뇌동하는 매매는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 수동적으로 타격을 입게 할 뿐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수익을 내는가? 수익을 내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칙으로 손절과 진입을 해결하고, 추세로 익절을 해결하며, 추세로 확률을 해석하고, 확률로 신념을 해결하며, 수익으로 자신감을 더한다. 규율과 심리 조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시장에서 검증된 완벽한 거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증된 추세 추종 시스템, 매매 규칙, 자금 관리, 그리고 여러 종목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확률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장기간 고수해야 합니다. 이틀 안에서 자신만의 유연한 매매 기법을 갖춰야 합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은 자각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주식의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타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문 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인성과 지팽의 문제입니다. 공포와 탐욕,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두 명의 자아가 싸우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스템과 규칙이 생겨 거래의 틀을 잡았더라도 인성 수양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불확실성, 완벽주의적 본성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철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계속 수양하십시오.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 완벽주의는 고생해서 만든 시스템을 포기하고 더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결국 다시 문 밖으로 나가는 꼴입니다. 주식을 오래 할수록 인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벌기 매우 어렵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 돈이 참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장중에는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의 전제 조건은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는 안정적 수익의 기초입니다. 주식 수익의 방법은 인성에 반하는, 즉 대다수의 본능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에 어렵습니다.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예측하지 말고 추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할 때 나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주관적인 사고를 버리고 온전히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시황을 맞히려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죠. 해외 시장, 뉴스, 세력의 잔고 같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합니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의 단순함과 복잡함. 주식 공부의 과정은 기술적으로 단순해지는 과정인 동시에 심리적으로 단순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단순해져야 비로소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복잡함을 거치지 않은 단순함은 진짜가 아닙니다. 복잡함 속에서 걸어나온 단순함만이 유용한 단순함입니다. 주식을 복잡하게 보면 복잡해지고 단순하게 보면 단순해집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주가는 결국 상승과 하락, 두 방향뿐입니다. 주가가 왜 올랐는지 기본면, 기관 매수, 펀드 공매도 등 온갖 이유를 다 따지려 들면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안정적인 손실도 습관이다. 초보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장에 몇 번 얻어맞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찾고 커뮤니티에서 공부하지만 공부할수록 더 잃게 됩니다. 손실이 일상이 되고 자금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안정적인 손실도 습관입니다. 시장이 나와 싸우는 것 같고 세력이 내 주문만 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엇이 이를 만들까요? 바로 인성입니다. 일상에서는
정상적인 반응들이 투기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인성은 지구의 중력처럼 당신의 꿈이 날아오르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이 암흑기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사라집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과 규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생겨도 심리 문제가 남겠지만 이를 끊임없이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즐겁고 편안하며 자신감 있는 매매를 지향하는 것이 성숙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담담하며 겸허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몇 번의 윤회를 더 거친다고들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시련을 겪으며 마음 수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분석의 본질은 심리 분석. 주식 경력 5년 이상의 전업 투자자에게 손실의 원인을 물으면 기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심리와 실행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지표나 신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기술 분석은 도표를 통해 다수와 소수의 힘의 균형을 파악하고 그 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바탕으로 미래의 확률 높은 방향과 타이밍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길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걸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고 나서 이기려 한다 고 했습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세력은 크게 개미포병의 재물, 중급 자금나의 든든한 배경, 대형 자금, 그리고 시장의 신인 초거대 자금으로 나뉩니다. 이들의 힘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주기, 속도, 각도, 저항, 지지 등의 개념이 나옵니다. 저는 K선, 60일 이동평균선, 다우 이론,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추세선 등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MACD를 깊게 연구했지만 지금은 버렸습니다. 도구가 많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얕거나 심리가 불안하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도구는 줄어듭니다. 결국 나체 캔들 레이커드 K-라인만으로도 충분하게 됩니다. 도구가 많아졌다가 다시 적어지는 과정이 곧 인식이 깊어지고 마음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짧은 매매의 위험성과 정보의 허상. 남자는 강호에서 늙으면 안 되고 여자는 풍진 세상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세 차익을 노리며 정보를 찾아다니는 단타 매매는 칼날 위에서 피를 핥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단타는 푼돈을 벌려다 큰 기회를 놓치거나 소를 잃고 닭을 얻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계좌가 비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귀로 주식을 하는 사람 정보 매매자는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대개 그런 정보는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세력은 정보를 이용해 당신에게 심리적 장애물을 만듭니다. 정보를 믿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정보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수익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 시팅이지 빈번한 매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가 시작되었을 때 올라타서 비용 구간을 벗어난 뒤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측 기대은 매매자의 천적입니다. 장이 곧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삶의 덕목일지 몰라도 매매에서는 장애물입니다. 초보자들은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하길 기도하며 규칙을 어깁니다. 하지만 성공한 트레이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를 파악합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물타기가 중 평단가. 낮추기를 하는 것은 시장의 발걸음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물타기는 자신의 실수를 가리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운 좋게 한두 번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대한 하락 추세를 만난다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거래 교훈. 시장의 제1법칙 시장은 반드시 다수의 거래자를 실망시킨다. 거래 엘리트의 비결 신비한 지표나 비결, 특정 시장, 특정 시간이 아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거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성공한다.
경험의 고집 이전의 경험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거래자가 범하는 큰 실수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파멸의 길이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버리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익보다 과정 이익에 집착하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관리, 예비 전략, 실행 계획과 같은 거래 과정에 집중하라. 과정을 중시하는 법을 배우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항상 승리하거나 시종일관 오름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승리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는다면 시장을 이기기 위해 과도한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색안경은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 외에 거래가 가진 다른 목표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승리에 대한 집착과 옳고자 하는 의지는 오히려 성공의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읽는 리포트가 지나치게 선명한 관점과 의견을 담고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분석가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물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거래 목표는 위험 자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기대가 오로지 큰 돈을 버는 것에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당신의 거래는 실패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거래의 유일하고 진정한 비결은 손실을 관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손실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고 수익이 손실보다 크게 만든다면 당신은 이 패배자들의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거래를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자신있게 지워버리고 실망감을 천천히 씻어내십시오. 실패한 거래는 당신이 미리 정해둔 손절점에 도달했을 때 그 즉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트레이더로서 당신은 파산 위험 리스크 오브 루언을 0에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0을 초과하는 그 어떤 파산 위험도 높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적인 거래란 곧 생존과 훌륭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파산 위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생존의 열쇠입니다. 제 관점에서 파산 위험은 진정한 거래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파산 위험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이 감히 가지 못하는 곳에 발을 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다수의 트레이더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그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들을 모방하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군중 심리에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자금 관리는 성공적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리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거래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잘 지는 법을 익히고 이기는데 능숙해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손절하고 긴 줄을 풀어 큰 고기를 낚으십시오. 수익 극대화. 거래의 본질은 이를 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께 깊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기나긴 수행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반성하며 인성의 약점을 극복해야만 시장에서 불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번창을 기원합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돈에 숨겨진 더 많은 진실을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